자, 와이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조응천 기획, 박관천 실행이라는 자작극이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검찰 수사는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이런 게 평가가 대세인데요.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데는 박지만 이지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박지만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박지만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고 네. 오늘 제목이 박지만 회장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 무슨 네. 얘기입니까? 검찰이 어제 수사 발표를 하면서 조응천 소환 결정은 박지만 두 번째 소환 날 결정됐다. 예. 이 얘기는 박지만 회장의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소환할 수 있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검찰의 이런 설명이 그건데 박지만 회장을 두 번째 소환한 뒤에 검찰에서는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예.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달 23일 날 박지만 회장을 두 번째 소환했잖아요. 예. 소환한 뒤에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 압수수색 영장은 그 조응천 비서관을 소환한 날 시행을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면은 조응천 전 비서관은 자신은 방어조차 못하고 구속될 뻔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울분을 토로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게 다 박지만 회장의 진술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네, 수사 과정을 보면 이제 박지만 회장이 점차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간 그런 정황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협조를 한 건가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누나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박 회장의 한 지인은 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다 풀어놓고 싶지만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안고 가자는 생각으로 말을 아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만 회장의 한 주변 인사는 박 회장은 누나가 성공해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산다. 또 아버지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두 번이나 출석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누나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안 나가도 뭐 사실 검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고인인데.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박지만 회장이 조응천 전 비서관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를 대신해 사과를 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박지만 이지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뒤에 주변 지인들에게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아주 미안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예. 박 회장은 지인들에게 조 전 비서관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누나를 대신해 정말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또 충성의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온다면은 간신배가 설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나라 꼴이 참 걱정이 된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그나마 다행이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이런 발언은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인물들에게 잘못이 있지만은 여기서 더 논란을 벌일 경우에 대통령이 누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예, 더 논란을 벌일 경우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네. 아직 검찰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도 있고 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수사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돼도 되나요? 이제 이런 정윤회 씨와의 갈등 문제, 3인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 더 이제 부풀리고 더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를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러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의 비서냐는 것인데 그건 맞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검찰이 이렇게 밝혔잖아요.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된다. 이게 검찰 발표거든요. 근데 검찰의 이 판단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박지만 회장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거나 예. 청와대에서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 회장은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잖아요. 박지만 회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조 전 비서관의 표현대로 자신은 워치독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조홍천 전 비서관의 역할이 공직기관 비서관이고 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회장만 관리했죠. 박지원 회장을 예.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관리 대상에게 뭐 이런 문건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박지만 서향이 부부에게 어떤 사람이 접근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과거의 행적이 이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친인척 관리의 한 일환이다. 예. 그게 조홍천 박지만 선에서 끝난다면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보는데 검찰은 그 중에 일부가 공무상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법정에서 논란이 되겠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지만 회장은 대통령의 동생이고 권력 최고 정점의 가족인데 그러면 조홍천 전 비서관 입장에서 또 친해지고 싶었던 뭐 그런 의사도 있지 않았을까요? 친해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미 대선 전부터 예. 박지만 회장을 유일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조홍천 전 비서관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대신 지정하니까 나는 조홍천 외에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예. 그 뭐 친해지기 위해서 뭘 했다 이거는 좀 검찰의 억측인 거죠. 예. 그러면 없는. 이제 조홍천, 박관천 두 사람의 혐의가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이라면 박지만 회장은 왜 입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대로 하면은 박지만 회장도 입건해야 될 겁니다. 예. 조홍천과 박관천이 박지만을 이용하려 했다면 박지만의 역할은 무엇일까? 단순히 문건을 전달받는 그걸로 끝나는 걸까? 또 박지만 회장이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의 미행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좀 알아봐 달라는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보고서까지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어떤 관계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모르쇠를 일관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은 박지만과 조홍천, 박관천이 공모해서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를 겨냥했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뒷부분은 싹 빼버리고 세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얘기가 사라져 버리고. 예. 예. 그럼 이제 이 문건 내용을 예. 검찰에서 이제 모두 허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정말 허위 문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검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사퇴설의 진원지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예. 그게 서면지에서 답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은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서면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홍천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왜 이런 게 보도되는지 알아보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12월과 1월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문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됐는지를 밝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검찰이 제대로 노력을 했냐가 의문이고요. 또 대통령 친동생을 두 차례나 소환하는 검찰이 현직 비서실장과 전직 민정수석을 왜 소환하지 않는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 검찰 수사 결과대로 하자면은 박관천 경정은 아주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소설가가 되는 건데 왜냐? 이정현 홍보수석이 물러날 것도 미리 알았고 김덕준 국세청장이 물러날 것도 미리 알았잖아요.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의문으로 남는 정윤의 문건 논란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